네, 안녕하세요. 선다입니다. 여러분,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. 제가 지금 아직 공사는 한창 안 끝났는데, 내일 가족사진 촬영이 하나가 있어서, 요거는 제가 물난리 나기 전부터 예약했던 건데, 지금 2번을 미뤄가지고, 가족사진 같은 경우에 날짜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, 제가 좀 더 꾸며진 다음에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, 어차피 조명을 설치해야 되기도 하고, 스튜디오 조명 설치할 때 조명에 관한 얘기 좀 해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초점 맞나?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스튜디오에서 조명들을 쓰는 거 그런 거 뭐 사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조명을 쓰는지 그런 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조명에 관한 질문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아직은 없지만 지금 저쪽에서 꺼내와야 되는데 저 안에서 조명을 하나둘 찾아와야 됩니다. 지금 내일 촬영을 위해서. 자, 그래서 조명 설치하면서 뭐 조명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리고 제가 뭐 물난리 나기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조명에 관한 걸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하는데 그냥 스튜디오 조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명에 관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이거 보고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장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사 중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라도 달아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설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진짜 이럴 줄 알았어. 10분 정도 연락이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. 진짜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별일. 다시 하도록 할게요. 왜 끊긴 거야 도대체? 가장 기본적인 스탠드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탠드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거 비싼 거 종류가 많이 나눠지는데 비싼 거로 가면 갈수록 삼각대하고 똑같아요. 그냥 이렇게 세웠을 때 흔들거리는 게 적어요.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많이 적어요. 비쌀수록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이런 스탠드는 비싼 게 필요한가 싶어요.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퉁하고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애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옵션이 있으면 충격은 조금 덜 먹겠죠. 근데 뭐 자, 그 다음에 이런 스탠드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서 골라셔야 할 거는 뭐 저렴한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고예요. 그럼 조명이 여기 달리겠죠? 자, 조명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은 거의 앞에서 오는 조명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. 위에서 오는 조명 같은 건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탠드를 살 때 기본적으로 그냥 조명을 좀 쳐봐야겠다,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2.5m 이상 올라가는 가능하면 3m 정도까지 올라가는 조명 스탠드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뭐 싼 거 좋아요. 우리 집은 3m까지 안 올라가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 3m 이상의 사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. 3m 이상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. 자,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명이라는 게 저는 생각보다 이 들어오는 방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뭐 세게도 중요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근데 다른 거는 조명에서 정해지는 거지만 조명이 들어오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에서 정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. 물론 뭐 넓은 스트로보를 쓴다던가 바운스를 친다던가 것도 있지만 조명보다 이렇게 스탠드에서 정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3m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고 자, 그리고 왜 또 3m 이상 올라가는 게 좋으냐?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은 얘를 굳이 조명을 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3m 이상 올라가는 두 개를 크게 세워서 배경을 건다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롤블레인드라던가 아니면 뭐 천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스탠드의 가장 기본적인 높이는 2.5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서부터 생각하세요. 2.5m 이상은 조명 스탠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가시면 되고 굳이 비싼 스탠드가 좋다라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. 어차피 얘네는 그냥 뭐 고정시키는 게 목적인 얘니까 기본적인 스탠드니까. 그래서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지금 제가 많이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다리를 많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깜짝이야 고장난 거라서 버려야 되는데 이 조명만 달아놨으면 무게중심이 여기에 맞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따만한 소프트 박스를 여기다 달았다고 생각하면 얘가 앞으로 쓰러지겠죠. 특히 야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툭 하고 넘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 조명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는 얘를 쓸 수밖에 없지만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삼각대
쓰는 것처럼 여기에다 가방을 건다던가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명 안 쓰러지게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기본적인 조명이었고요. 자,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조명이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여기 올릴게요. C 스탠드라는 그 스탠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튼튼해요. 그 바닥도 잘 안 흔들려요. 세워놓으면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갖고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동용으로는 방금 보였던 기본적인 스탠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, 뭐 C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고정적인 자리에서 움직일 때 쓰면 되게 좋고요. 뭐 다른 높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. 그래 다를 건 없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건데 이런 바퀴들도 판매를 해요. 그래서 이런 거 3개를 스탠드 다리에 달아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도 나름 편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접었다 폈다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가 없고, 조명을 냅두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고 뭐니 무거워지면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바퀴 하나 달면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이런 바퀴를 단 게 이렇게 놓고서, 얘가 바퀴가 어떤 제품이에요? 이렇게 끌고 다니면 나름 편하죠. 이렇게 끌고 다니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요런, 아니면 굳이 스튜디오는 아니고 작업실이던가 이런 데 있으면은 그냥 스탠드에다 이렇게 바퀴 하나 추가하시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, 꽤 괜찮은 가성비에 좋은 아이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탠드에서 여러분들 쓸만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 붐 스탠드 이런 게 있는데, 붐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붐 스탠드, 뭐 액세서리도 많이 달 수 없고 방향 조절도 안 되는 붐 스탠드인데 이런 게 보통 한 20만원 정도 가고요. 그 다음에 조금 큰 붐 스탠드, 먼지가 장난 아니죠. 얘가 조금 큰 붐 스탠드예요. 자,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얘는 많이 튼튼해 보이죠? 튼튼해 보이죠? 얘는 새거로 사시면 한 50만원 넘을 거예요, 기본으로. 이런 거 사는데. 근데 무슨 스탠드에 50만원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, 다른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조명을 달면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, 잘 보세요. 방향도 이렇게 돌아가고요. 이렇게 방향도 돌아가고요.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. 자, 그런 게 있고요. 자, 스탠드, 그러면은 뭐 돌리는 거는 내가 대충 돌리면 되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, 이게 저기 3m까지 올려놓고 무거운 걸 달아놨는데 한번 내릴 때마다 얘를 아래로 내려서 각도를 돌리고 다시 올리고, 조명 조금 왼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는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어요. 그리고 얘가 한 20만원 정도 하고 50만원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. 이 돌리는 걸 떠나서 가장 큰 튼튼한 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,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냥 쓰면 되는 거야, 그냥 무게 좀 버티고 쓰면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, 얘를 제가 만약에 조명을 달았다고 치고, 깜짝이야, 뭔지. 자, 얘를 이렇게 올렸어요. 좀 내려서 계산을 해보자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뻗어가지고, 자, 이렇게까지 해서 올렸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물리적인 그런 거 없어도 아시잖아요. 멀리서 잡으면은 무겁잖아. 그만큼 가까이서 잡으면 가볍고 엄청 무거워요. 얘를 버텨야 돼, 얘가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균형이 안 맞죠. 그래서 뒤쪽에다 또 무거운 무게추를 답니다. 왜냐면 균형을 맞춰야지 이게 움직이기가 편하니까. 그래서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무거워. 이게 한 5kg인가 7kg인가 그럴 거예요, 얘가. 내가 알기로는 한 7kg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, 이런 애들을 뒤에다 이렇게 달아줘야지만, 우와, 이렇게 뒤에 달아줘야지만 양쪽의 무게 밸런스가 맞아서 잘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대충만 따도 10몇 킬로를, 10몇 킬로까지는 좀 오버긴 한데 거의 한 10kg 정도를 양쪽에다 댄다는 거예요. 이걸 버텨야 돼.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튼튼해야겠죠? 다 비쌀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이런 걸 쓰실 일은 없겠지만, 작업실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된다면 저는 하나 있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다른 것보다 얘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. 프로는 있어 보이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. 농담이고, 뭐 있어 보이게 찍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. 근데 그것보다 얘가 있으면 좋은 건 뭐냐면요,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요. 자, 여러분, 얘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런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놓고 있는데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머리 바로 위에서 조명을 쏜다라고 했을 때
이런 애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조명만 위로 해서 아래로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내 사진에 조명이 안 나와요. 조명 스탠드가 안 나와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찍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위에서 올라서 따야겠죠?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면 저런 거는 하나 있으면 좋아요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물론 일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공간이 없으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공간이 되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. 딱 봐도 뭔가 많이 약해 보이죠? 얘는 조명을 올린다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거는 걸 제가 하나 달아놨어요. 여기 스트로보 마운트 슈 있는 거 달아놨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. 그래서 간단하게 핸드폰을 놓고 촬영을 한다거나, 지금 핸드폰을 딴 데 꽂아놨는데 여기다 꽂아서 핸드폰을 놓고 촬영한다거나, 스트로보 같은 거 한두 개 쓸 때는 이렇게 가벼운 게 있으면 좋겠죠. 왜? 굳이 이렇게 큰 거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. 스트로보는 가벼우니까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이런저런 거 하나씩 있으면 다 좋습니다. 얘는 제가 사놓고 핸드폰 올려서 각도 잡고 촬영할 때 자주 썼어요. 괜찮아요. 나름 있어 보입니다. 핸드폰 하나도 이렇게 있어 보이게 찍는 게 프로죠. 쓸데없는 데도 있어 보이려고 사진을 잘 찍어야 될 텐데 촬영할 때는 한 번만 확인하고. 자, 그러면 스탠드가 있으니까 이제 조명을 한번 꺼내보도록. 자, 조명을 한번 세팅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박스를 물난리 난 게 7월 말이거든요. 그래서 8월 말, 9월 말 지금 2달 반 정도, 거의 한 70일 정도, 80일 정도 못 꺼냈었는데 나름 제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솔직히 습기를 먹어서 안 터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해야 돼. 마음 아픈 얘기인데 안 터질 수도 있어요. 습기 먹어서. 자, 어쨌든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잠깐만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할까요? 자, 습기 조명하면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 생각하시죠? 저는 이게 고독수의 QS 시리즈 600짜리 쓰는데 30만원 정도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 윗버전도 하나 있는데 그냥 저렴하게라기보다는 그냥 가성비가 제일 좋은 라인이 저는 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 참고로 A라고 붙어있는 거는 나중에 동족에 확인할 때 맞추려고 멀리서도 편하게, 그래서 A라고 크게 붙여놨습니다.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조명이 AD600 시리즈 AD600BM을 사용하는데요. 일단 와트는 뭐 같은 6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.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. 근데 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휴대용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전원을 꼽아주는 애가 있어요. 전원을 꼽아주는 애가 있어서 상시 전원으로 꼽을 수 있게 그냥 10 얼마 하거든요. 그래서 얘는 스튜디오용으로 사용하려면 60만원 조금 더 넘게 줘야 돼요. AD600BM 그 세트까지 사가지고. 자, 간단하게 보면은, 자, 그러면은 같은 조명인데 이렇게 저렴한 걸 놔두고 굳이 휴대용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정말 단순하게 휴대용이니까 밖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얘를 2대를 갖고 있거든요. 한 대는 이렇게 액세서리를 달아서 이게 헤드만 분리되게, 600BM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헤드만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사면 이렇게 헤드만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제가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얘는 헤드를 분리해서 아까 보셨던 스탠드에 달 수가 있어요. 뭐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같은 600이지만요. 스펙이 AD600BM 같은 경우가 훨씬 뛰어나요. 그래서 휴대성, 뭐 가격은 거의 한 2배 차이 나지만 액세서리까지 사면은 휴대성, 뭐 성능, 기타 등등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일반 취미 유저분들이시라면 AD600BM을 추천드리고, 자, 여기에서 또 이제 많이 여기에서 좀 약간 새는 질문인데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. AD 이제 고독스의 이 AD 시리즈, 휴대용 조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라는 라인이 같이 존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AD600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B는 보웬스 마운트의 M은 매뉴얼 조명이란 얘기예요. 쉽게 말해서 얘는 매뉴얼 조명입니다. TTL이 안 돼요. 근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TTL도 되고 광량도 세고 여러가지 좋아요. 근데 가격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꼰대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명은 매뉴얼로 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TTL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
정말 급할 때야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조명에는 TTL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, 두 번째로 PM이 좋은 게 화벨이 조금 더 잘 맞아요. 가끔 가다가 사진을 10장, 20장 찍다 보면은 얘는 한 장씩 살짝 화벨이 틀어지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. 그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프로라 그래도 안 틀리는 거 아니에요. 안 틀어지는 거 아니야. 그 화이트 밸런스가. 뭐 제가 진짜 자금적으로 여유가 많다고 그 2배 주고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얘를 샀고요. 세 번째로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. 아니, 어마어마하다고 하면은 나 너무 약장사 같고, 프로의 편이 충전하는 그 속도가 좀 많이 빠릅니다. 근데 얘가 느린 게 아니라 걔가 빠른 거예요. 얘는 평범하고 그런데, 그래서 제가 연사 때리면서 이 BM을 써도 그렇게 연사가 딸린다는 걸 못 느꼈어요. 스튜디오에서 솔직히 풀발광으로 미친듯이 때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. 이거를 많이 낮춰서 쓰기 때문에 웬만한 연사 속도는 얘가 따라옵니다. 뭐 따다다다다다 이런 거 아닌 이상 따라와요. 뭐 이게 조명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께 웬만한 거는 600BM 하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그냥 가정용으로 집에서 조그만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그만 스트로브 같은 거 하나 사셔도 돼요.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. 자,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고, 자,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무게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조명을 큰 거를 달아버리면은 당연히 많이 무거워지겠죠. 이게 그리고 조명 무게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설치될 소프트박스 이따만한 거 다른 액세서리 달면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 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가 분리되는 조명들을 쓰시면 좋아요. 무거운 건 아래에 다 있고 빛만 여기서 반짝반짝거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, 참고로 얘는 전용 가방이 있는데 무슨 가방까지 몇만 원 주고 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시그마 렌즈 그거 파우치인데 저는 이걸 개조해서 써요. 아래 거 먼저 달아야겠다.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뭐 나중에 고정은 따로 시키긴 해요. 몇 바퀴 돌려서 이렇게 달아요.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안 쏠리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무거운 게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거, 이게 세트예요. 이렇게 얘가 세트고, 이렇게 얘까지 해서 이렇게 2대가 있는데, 자, 아까 제가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, 여러분. 자, 성능을 보실 때 주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.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크게 터지냐, 얼마나 세게 터지냐만 보시는데, 생각보다요, 여러분,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이 약해서 문제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. 오히려 세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이렇게 조리를 1.8까지 낮췄다라고 할 때는, 그럼 ISO 100을 냅둬도 그냥 웬만하면 찍으면 세상이 하얘요. 하얘.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 광량이 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얘는 이 AD600BN 같은 경우에는 엄청 약하게도 나가요. 얘가 아마 128분의 1까지 나갈 거고, 얘가 32분의 1인가까지밖에 안 내려가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AD600BN 같은 경우에는, 나 자꾸 이거 무슨 뭐 장사치 같은데, 얘는 고속 동조도 지원하거든요. 뭐 같은 맞는 동족을 쓸 때 얘기긴 하지만, 그래서 고속 동조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얘는 광량이 너무 세다 싶으면은 뭐 광량을 잘 늦추는 방법도 있지만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고속 동조가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, 고속 동조가 안 돼서 셔터 스피드를 200분의 1초 혹은 뭐 160분의 1초 이하로 낮추는 게 불가능해요. 얘는 뭐 고속 동조되니까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꽤 거기에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, 뭐 진짜 기본적인 조명을 쓰면 이런 걸로,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날려서 찍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,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사진 같은 게 좀 특성이나 이런 특성? 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배경 날리고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뭐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면은 고속 동조까지 지원이 되는 모델들, 얘 말고 QS 모델 말고 얘보다 윈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.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고속 동조까지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격 차이는 조금 많이 나긴 하는데 걔가 한 40만원 정도 할 거예요. 40만원대 정도 할 건데, 근데 같은 40만원대면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600BM 시리즈를 사서 휴대도 하고 다니시고, 급할 때는 그냥 뭐 굳이 뭐 귀찮게 끈 연결하고 그런 거 없이 배터리만 갖고 다녀도 되니까 편하거든요. 엄청 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조명을 산다 그러면은 그냥 600BM으로 계속 살 것 같아요. 돈이 된다 그러면 1200도 한번 사보고 싶긴 하고. 자, 성능에 관한 얘기였고요.
자,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액세서리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간단한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. 가장 기본적인 요런 애들 있죠. 요런 애들. 렌즈 보호용은 아닙니다. 이게 조명 보호용은 아니에요. 요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걸 말씀드릴게요.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흔히 뷰티비시라고 하는 그거죠? 눈도 이쁘게 나오는 거. 우리가 뭐 링플래시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조명 있잖아요. 그런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고르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도 조명이 오고 아래에서도 조명이 와서 그림자가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 허니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렌탈이나 갔을 때 굳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. 얘를 이렇게 앞에다 씌우면은 이 소리 싫어. 이 소리 이렇게 씌웠을 때 빛이 이렇게 퍼지던 애들이 이렇게 앞으로만 가요. 그래서 이 허니콤 안에 있는 이 벌집 모양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빛이 앞으로만 갑니다. 자, 그럼 저는 얘를 어떻게 쓰느냐?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는 이 조명, 그러니까 조명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뷰티니시를 이렇게 위에서 꽂고 뭐 뷰티니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허니콤 있는 조명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해 얘들아. 혹시 모르니까 얘는 조명 떨어지지 말라고 걸어두는 거예요. 이렇게 걸어두고 자 이렇게 스탠드에 걸어두고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? 머리 위에서 아래로만 조명이 떨어지는데 이 허니콤이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더 아래로 떨어지겠죠. 그리고 얘는 소프트박스보다 이 동그라미가 적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의 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. 이 발광면이 이 정도로 작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샘플 사진 얘를 올릴 건데 요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. 요거는 근데 얘 아니고 소프트박스에다가 허니콤 달아서 찍은 거야. 네,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모이는 우리가 모놀로그라고 그러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독백할 때 이렇게 딱 있으면 귀 딱 깜깜해지고 여기 막 딱 빛 들어오는 그런 거 있죠. 그런 것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 어떤 액세서리를 쓰느냐가 뭐 이제 중요하겠죠. 근데 내일은 제가 가족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얘는 쓸 일이 없고 아마 여기다 소프트박스를 달아서 쓸 거예요. 소프트박스를 달아서 쓸 것 같고 소프트박스로 조절해야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스노트. 보시면 빛이 엄청 모이죠? 조그맣게 나가죠? 그래서 이렇게 터질 애를 빛을 앞으로 모아줘요. 그래서 포인트 있게 색깔 넣거나 아니면 조명을 쓸 때 좋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색깔 필터를 넣고 허니콤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쓰면 빛이 더 앞으로만 가겠죠? 조명 액세서리는 나중에 여러분들께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뭐가 있냐? 이쪽에 소프트박스 연결이 남았습니다. 이거 솔직히 너무 귀찮은데 저거 연결하는 거? 해야지 어쩌겠어. 해야지 어쩌겠어. 뭐 소프트박스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소프트박스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자고 하면은 오래 가야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은 여기 소프트박스를 연결했다고 치고 연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큰 소프트박스와 작은 소프트박스의 차이는 뭐예요? 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발광면의 차이예요. 이렇게 터뜨리면은 보세요. 이렇게 터뜨렸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빛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의 넓은 부분을 비춰줘요. 근데 얘가 이렇게 작은 액이라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만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은 제 얼굴에 비추는데 문제가 없겠는데 보시면 제 다리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컸을 때는 앞에서 빛이 들어왔는데 얘는 작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빛이 들어가는 거야. 그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조명이라는 게 각도도 중요하지만 이 발광면의 그 크기도 사진에 영향을 많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프트박스가 큰 거가 좋을 때도 있고 작은 거가 좋을 때도 있어요. 쓸데없이 쓸 필요도 없지만 작으면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오늘은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았잖아요.
열심히 앞으로 방송 올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글은 달아드리겠지만 설명하기 힘든 거는 제가 참조를 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 때도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. 지금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같이 참고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산타였습니다, 여러분. 참고로 여기는 레슨도 하고 사진도 찍을 거지만 렌탈도 할 거예요. 자주들 놀러오세요. 자, 감사합니다.